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체는 우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네안데르탈인과 관련된 첫 번째 동영상으로 사피엔스와의 조후 과정을 다룹니다. 이어진 동영상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사피엔스의 생존과 번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에게 유익했던 또는 해로웠던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하였는가 등을 다룰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했던 동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2018년 2월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등록될 네안데르탈인의 동굴 벽화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멍청한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보다 먼저 그림을 그렸어? 다소 놀라운 뉴스이기에 여러 매체가 앞다투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벽화의 붉은색 무늬를 강조한 그림입니다. 반복되는 점들과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 뚜렷이 보입니다. 네모 안에는 멧돼지 스케치도 있고요. 흔히 나타나는 선을 그어 만든 문양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이언스의 주장이 사실이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2만 년 먼저 벽에 추상적인 사고의 증거물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사피엔스의 동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기 표현 손바닥 스텐실도 네안데르탈인 거주 동굴에서도 나타납니다. 2018년 같은 달,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반스는 11만 5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조개 껍질을 이용해 개인 장식품을 만들었으며 거기에 오커 염료를 사용해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역시 남아프리카 블롬보 동굴에서 발굴된 사피엔스의 유물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석기도 자세히 분석해보니 대형 동물의 관절과 인대를 끊거나 살을 바르는 특화된 도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더 과거로 들어가 2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자작나무 껍질을 끓여 접착제를 우려냈으며 이를 이용하여 창을 만들었습니다. 노약자를 돌보았고 매장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똑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6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인이 유럽으로 진출하여 진화했습니다. 기후가 비교적 온화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는 10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했던 대형 유적지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또 동쪽으로 시베리아 너머까지 갔고 거기서 일부는 데니소바인으로 분지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현재까지 유전체로만 존재하는 고인류입니다.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 위치한 데니소바 동굴에서 4만 1000년 전의 손가락뼈 화석이 발견되었고 2010년 그 화석의 유전체 전체를 읽어냄으로써 데니소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데니소바인의 DNA인 메틸화 정도를 네안데르탈인의 메틸화 정도와 비교하여 데니소반 소녀의 얼굴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데니소바인이 네안데르탈인과 갈라진 시점은 40만 년 전이며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호주까지 진출하였고 3만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멸종하였습니다. 2015년 고인류 유전체학 분야에 기가 막힌 행운이 있게 됩니다.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뼈의 유전체를 분석해보니 네안데르탈의 어머니와 데니소반 아버지를 둔 여자아이의 뼈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데니소바 동굴 흙더미에 묻혀있는 2000개의 뼈조각에서 1개의 호미닌 뼈조각을 찾아냅니다. 이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은 것과 같은 것으로 찹다한 동물들의 뼈조각에서 호미닌 뼈조각을 구별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어진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그 화석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했고 읽어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것이었습니다. 뼈 주인공의 어머니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거죠. 곧 이어 각고의 노력 끝에 뼈조각으로부터 핵유전체를 복원합니다. 읽어보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체는 데니소반 유전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엄마 쪽 유전체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체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화석의 주인공은 두 고인류종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엄청난 우연이며 행운입니다. 연구자들은 혼혈 여성을 데니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유전체 정보로부터 데니는 9만 년 전에 살았으며 13세 때 사망했습니다. 족보를 추적한 결과 어머니 네안데르탈은 멀리 동유럽 크로아티아에서 시베리아로 시집왔습니다. 아버지 데니소반 유전체 쪽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촉보를 따져보니 데니의 아버지는 만년 전 네안데르탈인 조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빈번하게 접촉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 고대 인류종은 8만에서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서유럽과 동아시아로 진출한 사피엔스와 빈번히 접촉했을 것입니다. 사실 데니소바 동굴에 사피엔스가 거주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 사이에 혼혈인은 있는가? 사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유전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들 두 인종 간의 접촉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10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 스반테 페보 박사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 유골에서 유전체를 복원하였고 그 서열 정보와 함께 유럽인은 네안데르탈 유전자 2%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나중 아프리카계 사람을 제외하고 지구인 모두는 1에서 3%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유럽인의 유전체 이입 정도로부터 역추적해보면 아프리카를 떠나 이동 중에 있던 사피엔스 그룹이 6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만나 피를 섞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 사피엔스는 5만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로 퍼집니다. 2014년 4만 5천 년 전 사피엔스 유골을 분석해보니 네안데르탈 유전체가 2.3% 정도로 현 유럽인의 배경 수준을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처음 조우 이후 더 이상 네안데르탈인과 접촉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일회성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 가설이 대두됩니다. 역으로 사피엔스 유전체가 네안데르탈인으로도 유입됐는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10여 년 사이 여러 네안데르탈 유골에서 유전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인간 유전체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그간 볼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메이저 탈아프리카 사건 한참 전인 10만 년 전 이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접촉했음이 밝혀집니다. 조사해보니 시베리아 알타이 동굴에서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의 6% 정도는 사피엔스가 건네준 것입니다. 2015년까지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는 비아프리카계 사람에만 있었지 아프리카 토종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인간 유전체 데이터가 쌓이면서 토종인에게도 네안데르탈 유전체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40만 년 전부터 유럽에서 진화한 네안데르탈인이 스페인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로 와서 사피엔스와 미래를 즐겼다는 등 여러 가설이 등장합니다. 2023년 연구는 비아프리카계 사람이 가지고 있던 네안데르탈 DNA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고대인 유전체 이입은 아프리카 탈출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났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사피엔스에 적어도 2번의 데니소반 유전체 이입이 있었습니다. 유전체 이입 결과 동남아시아 등 태평양 폴리네시아 거주하는 사람들은 3에서 5% 정도 데니소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한 토속민이 가장 높은 5% 이상의 데니소반 유전체 보유자임이 밝혀집니다. 제2차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도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동아시아인의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량은 유럽인보다 12에서 20% 더 많습니다. 이는 1차 유전체 이입 후 동아시아로 진출했던 사피엔스의 제2차 유전체 이입을 가정해야 합니다. 2017년 중국 티안위안 동굴에서 발굴된 4만 년 전 사피엔스 유골을 분석해보니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량이 배경 수준인 2%를 훨씬 넘는 4에서 5%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네안데르탈인 DNA는 동북 아시아인 유전체와 특이하게도 남아메리카인 유전체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의 제2차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은 유럽인 유전자 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기 시베리아에서 발굴된 4만 5천 년 전 우스트 26골을 조사해보니 네안데르탈 유전체 비율은 2.3% 정도입니다. 현존에는 유럽인의 배경 수준을 조금 넘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1차 접촉 후 더 이상의 네안데르탈인과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 4만 2천 년 전에 루마니아에서 살았던 사피엔스 턱뼈 화석을 분석해보니 네안데르탈 유전체 비율이 무려 6에서 9% 정도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고조할머니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럽인의 유전자 풀에 기여하지 않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불가리아에서 발굴된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 이임양이 전체 3.4%임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현존하는 유럽인에게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기여하지 못했고 도리어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인에게 기여했습니다. 왜 2차로 이입된 네안데르탈 유전체는 유럽인의 유전자 풀에 기여하지 못했는가? 4만 5천 년 전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시베리아나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접촉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지역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손의 생존에 차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정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4만 5천 년 전부터 멸종 과정에 들어가 4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네안데르탈인은 생존과 번식 적합도 면에서 취약했기 때문에 사피엔스와의 접촉 빈도가 희박했을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